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5.18과 관련해 끊임없이 왜곡 도서를 출판하고 폄훼 발언을 해 결국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지 씨가 수감되기 전 출판한 5.18 왜곡 도서와 관련해 민사재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 씨가 패소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6월 발간한 5.18 왜곡 주장이 담긴 도서입니다. 이 책에서 지 씨는 북한 특수군 600명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고 서술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았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단체, 북한 특수군 광수로 지목당한 광주시민 등 원고 9명은 지 씨를 상대로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에게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개인 원고 5명에게는 모두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해당 도서를 출판 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사람들은 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전문에다가 5.18 정신을 수록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지 씨가 5.18을 왜곡해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매체에 5.18 왜곡 주장이 담긴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18 단체 등에게 1억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2017년에도 5.18 영상고발이라는 출판물을 발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억 1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5월단체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 씨는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온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총선을 뜨겁게 달궜던 광주와 전남 지역 거물급 낙선인들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현, 송영길, 이낙연 전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이들 모두 향후 정치적 계획을 밝히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도 지역에서 절치부심하겠다는 의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에서 23.66%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정현 전 후보.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보수 정당의 불모지에서 또 한 번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이 전 후보는 선출직이 아니더라도 호남에서의 정치 활동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호남, 또 너무 잘 아는 호남, 그리고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호남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발버둥 쳤던 지금까지와 방법과 다른 방법을 할지라도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호남 문제를 챙길 거예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도 광주에서 본격적인 정치적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 옥중에서 유권자 한 명 만나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도 광주 서구 갑에서 17%가 넘는 득표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소나무당 관계자는 송 대표가 시들해져가는 호남 대망론 띄우기에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광주에서 제2의 정치 인생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광주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전 공동대표 역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광주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광주를 기반으로 정치를 계속할 뜻을 내보였습니다. 낙선은 했지만 정계 은퇴는 없다며 광주와 전남에서 절치부심, 명예회복을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카페에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대에 발생한 사고여서 식사를 한 뒤 커피를 마시고 있던 회사원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한 골목, 검은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빠르게 돌진합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사고 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면서 가게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있습니다. 아니 소리 나자마자 나갔지. 40km에서 50km 정도의 속도로 횡하면서 유리창을 빵 하는 소리가 나서 뛰어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시간을 맞아 카페를 찾은 근처은행 직원들 4명과 카페 사장,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은행 직원 가운데 3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은 아수라장이었죠. 붕떠가 떠 있는 것처럼 물짝 뚫고 반대쪽 벽을 들이박는 그 모습, 떠 있는 상태. 운전자 65살 허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광주은행 사이를 나오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현재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감지가 되지 않았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맞춰 각 시군에서는 기간제 산불 감시원을 채용해 산림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불 감시 업무 외에도 고공작업이 동반되는 위험수 제거 작업 등에 투입되면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한 농촌마을. 산불 조심 깃발을 단 차량이 산불을 주의하라는 안내를 틀어놓고 논밭 사이를 누비고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계약직으로 채용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이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농번기 전 생활비 마련에 나선 지역 농민들인데 지난 11일 위험 수목 제거 작업에 나섰던 동료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장흥군은 생활권 위험 수목 제거 사업으로 올해 초 800에서 1000주의 나무를 접수받았는데요. 이처럼 평범한 민가 주변의 나무를 대원들이 제거해온 겁니다. 이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산림과 산불 현장, 산림보호사업지로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업무 내용 역시 실제 벌목 작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안전교육 없이 이 같은 위험 작업에 직접 투입돼 왔다고 주장합니다. 받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죠. 필수로. 근데 지금 군청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한 3년 됐는데 한 번도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가지치기를 위해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엔진톱에 발목을 다치는 등 최대 전치 12주가량의 크고 작은 부상도 이어졌습니다. 유가족과 대원들은 농민 대다수가 예초 작업과 벌목에 익숙하다는 인식하에 관행적으로 이 같은 업무에 떠밀려왔다고 지적합니다. 불 나면 거기 지원되고 동원되고 이제 하는 거 밤쪽에도 비상이 걸리면 동원해서 간 거. 온전히 업무만 했더라면 이 사고는 없어요. 예견된 사고예요, 이것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뿐만 아니라 산림청 소속 산불 특수 진화대 역시 전문 교육 없이 벌목 작업에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 기계를 다룰 때 미리 교육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선배들한테 어깨너머로 전수 받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하고요. 이처럼 별다른 제한이나 교육 없이 누구나 벌목 작업에 투입되면서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임업 분야 산재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들은 모두 71명. 이 가운데 63%인 45명이 벌목 작업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거나 깔려 숨졌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폐지 가격은 떨어져 1kg에 1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50kg 손수레를 폐지로 꽉 채워도 5,000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폐지 수거로 생계를 잇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폐지가 가득 쌓인 수레를 끌고 고물상을 찾은 70대 할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를 돌며 모은 것들입니다. 수레 무게를 뺀 폐지 무게만 120kg에 달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쥐어진 돈은 4,800원, 5,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그러면 하루에 저러면 당신들도 돈 10,000원, 그래서 12,000원 그 정도밖에 못 풀어. 지난달 전국 폐지 평균 가격은 1kg에 81원 정도, 전남은 이보다 더 낮은 78원입니다.
2년 전 100원이 넘던 폐지 단가가 4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주면서 또 미안해서요. 객지 미안해져 그러니까 500원 더 주고 1,000원 더 주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 너무 싸니까.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폐지 수집 노인은 하루 5시간 넘게 일주일에 6일 폐지를 수집했습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은 15만 9천 원. 시급으로 따지면 1,226원으로 최저시급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미화 등 폐지 수집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 복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kg에 110원까지 폐지 판매 단가를 보전해주고 안전장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 마련을 폐지로 줍는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율 심각성을 고려하여 분사를 시행했습니다. 13명에게 350만 5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전국 폐지 수집 노인은 4만 2천여 명. 복지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뒤늦게나마 마련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다도의 최남단의 섬 거문도는 여수에서도 뱃길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외딴 섬이죠.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청정섬이지만 근대화식이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되면서 순환의 역사를 간직한 섬이기도 합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근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은 거문마을 일대를 국가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는데 마을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거문도항을 품은 작은 마을. 연안 가까이에는 근현대기에 지어진 상가와 주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청은 근대 생활상을 간직해 보존 가치가 높은 이 마을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훨씬 기대가 되죠. 국가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한다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거문마을과 함께 거문도의 역사적 장소 2곳이 개별문화재로 지정됩니다. 1959년 지어진 구 삼산면 의사당은 초창기 지방자치의 역사가 남아있고 면단위의 의사당이 현존하는 매우 드문 사례여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885년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자마자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한 600km의 해적 케이블도 문화재가 됩니다. 거문도에서 상해까지 연결된 해적 케이블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거문마을의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마을 일대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역사 공간 사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 쉼터랄지 그 정주 여건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문도 근대역사 문화공간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후 문화재청과 여수시는 오는 2028년까지 학술연구와 공간 조성을 위해 3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가운데 여성 당선인들의 각오와 포부를 들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권향엽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당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전종덕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을 초청해 총선 이후 정치권의 과제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눕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